계획이 틀어져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문제 해결 방식. 리프레이밍. 리프레이밍의 힘은 그 중요성을 입증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피터 드러커, 그 밖에 많은 이들에 의해 수십 년 동안 알려져 왔다. 혁신, 문제 해결, 올바른 질문하기를 아우르는 리프레이밍은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도움이 될 것이다. 팀을 이끌든 창업을 하든 판매 계약을 체결하든 전략을 세우든 까다로운 고객을 상대하든 그 밖에 무슨 일을 하든 필요한 기술이다. 또 경력을 쌓거나 결혼 생활을 개선하거나 고집스러운 아이를 훈육하려고 노력할 때와 같은 개인적인 문제에도 유용하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든 삶의 어느 영역에 있든 딜레마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리프레이밍을 이용할 수 있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다. 리프레이밍이 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대부분 리프레이밍이 무엇인지 또는 어떻게 리프레이밍 하는지 배운 적이 없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이 연구를 진행하며 우리의 인지적 도구 상자에서 사라진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도구가 리프레이밍이라고 확신하게 됐다.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낙관주의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체념하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그 방법을 실제로 찾기도 한다. 그렇지만 낙관주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역사를 살펴보면 행복한 낙관론자들이 무턱대고 밀어붙이다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다. 성공하려면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올바른 문제를 목표로 하는 능력과 결합돼야만 한다. 그 능력이 바로 리프레이밍이다. 리프레이밍이 문제 분석과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여기에서 사용한 분석이라는 용어는 엘리베이터가 왜 느린가 라고 묻고 속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을 잘한다는 것은 정확하고 체계적이고 꼼꼼하고 숫자에 밝다는 의미이다. 리프레이밍은 분석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차원의 활동이다. 엘리베이터 속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옳은가 라고 묻는 것이다. 리프레이밍을 잘한다는 것은 꼭 세부 사항과 관련된 건 아니다. 오히려 큰 그림을 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에 더 가깝다. 리프레이밍은 문제 해결 과정에 처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일과 별개로 이뤄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설계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생각을 현실에서 시험하지 않는 한 문제를 정확하게 프레이밍 할 수 없다. 이 과정이 실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내가 찾은 가장 강력한 사례를 공유할 것이다. 개와 관련된 이야기다. 미국인들은 개를 좋아한다. 미국 가정의 40%가 강아지를 키운다. 하지만 온 집안에 털이 날리는 것도 감수에 맞지 않는 이 강아지 사랑에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매년 300만 마리 이상의 개가 동물보호소로 들어와 입양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동물보호소와 다른 동물복지 단체들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광고가 생명을 구하세요, 개를 입양하세요 또는 기부금을 요청하는 문구와 함께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신중하게 고른 방치되고 슬퍼 보이는 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 매년 약 140만 마리의 개가 입양된다. 하지만 100만 마리 이상이 입양되지 못한다. 고양이나 다른 반려동물은 말할 것도 없다. 동물보호소와 구조단체의 감동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입양해줄 사람은 수십 년 전부터 늘 부족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작은 단체 두 곳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 두 곳 중 하나는 뉴욕에 본거지를 둔 바크박스라는 스타트업으로 내가 리프레이밍을 가르친 적이 있다. 바크박스는 소득의 1%를 도움이 필요한 개를 위해 기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바크박스의 비영리팀이 동물보호소 유기견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광고가 아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라. 바크박스는 예산이 적으니 광고에 투자한들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 대신 문제를 프레이밍하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바크박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프로젝트 책임자인 헬리크 워들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입양 문제가 어느 정도는 접근성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동물보호소들은 개를 소개할 때 인터넷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하지만 웹사이트는 찾기가 어렵고 예산도 거의 없어서 모바일 화면에 최적화될 경우가 드물죠. 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비교적 쉽게 고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데이트 앱을 본떠서 만든 재미있는 앱, 바크버디였다. 사람들은 바크버디에서 입양되기를 기다리는 개들의 프로필을 보고 해당 보호소로 연락할 수 있다. 집 근처에서 복슬복슬한 싱글들을 찾아보세요 라는 슬로건과 함께 출시된 바크버디 앱은 다운로드 횟수가 25만 회를 넘겼다. 출시되자마자 프로필이 매달 100만 개씩 올라왔다. 또 개를 주인공으로 한 최초의 데이트 앱이라며 여러 공중파 TV 프로그램에 특집으로 다루었고 유명한 토크쇼에도 소개됐다. 앱을 개발하고 출시하는데 약 8,000달러가 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용 대비 엄청난 효과를 거둔 셈이다. 이것이 대표적인 리프레이밍이다. 워들린 팀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여 새롭고 더 효과적인 접근법을 찾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팀이 아직도 기존의 문제 프레이밍 안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어떻게 더 많은 개를 입양시킬 수 있을까라는 프레이밍이다. 그것이 동물보호소 문제를 프레이밍하는 유일한 방식은 아니다. 로리 와일즈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다운타운 도그 레스큐의 책임자이자 동물보호소 개입 프로그램을 지시하는 선구자 중 한 명이다. 로리의 프로그램은 더 많은 개를 입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개가 애초에 동물보호소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도록 첫 번째 가정에서 버려지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물보호소로 들어오는 개 가운데 평균 약 30%가 주인이 포기한 개, 즉 주인이 계획적으로 넘긴 개다. 자원봉사자 주도로 운영되는 동물보호소 공동체는 동물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단결된 조직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는 종종 그러한 주인들이 가혹하게 평가된다. 도대체 얼마나 매정한 사람이면 자기 개를 고장난 장난감 버리듯 버릴 수가 있죠? 그들이 그렇게 나쁜 주인을 만나지 않도록 많은 동물보호소에서는 개를 입양하는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자격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집 없는 개들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 힘든 현실 속에서도 개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장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로리는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쁜 주인 이야기를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일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대부분 강아지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하죠.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로리는 로스앤젤레스 사우스 센트럴 지역에 있는 동물보호소에서 간단한 실험을 했다. 개를 넘겨주러 가족이 올 때마다 직원이 이렇게 물었다. 개를 계속 기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나요? 가족이 그렇다고 대답하면 직원은 왜 개를 넘기려고 하는지 물었다. 로리와 직원들은 도울 수 있는 문제라고 느껴지면 단체 기금을 이용하거나 관계자들의 협조를 얻어 문제 해결을 도왔다. 로리의 실험에서는 관계자들이 추정한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가 나왔다. 주인의 75%가 개를 계속 기르고 싶다고 말했다. 개를 넘겨줄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았다. 그리고 동물보호소에 오기 전에는 수년간 개들을 잘 보살폈던 사례도 많았다. 로리는 이렇게 말했다. 주인이 포기한 개들 문제는 사람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닙니다. 대체로 가난 문제입니다. 그 가족들은 우리만큼 개를 사랑하지만 무척 가난하기도 합니다. 월말이 되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일지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 바뀐 집주인이 개를 기르는 것을 문제 삼아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그들은 정말로 돈을 구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또 개에게 $10짜리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야 하지만 수의사에게 데려갈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어떤 권위자나 낯선 사람에게 데려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동물보호소에 보내는 것은 그들로서는 최후의 선택일 경우가 많습니다. 로리가 발견한 것처럼 개의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단순히 실행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오히려 단체의 어떤 활동보다 더 비용 효율적이었다.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로리의 단체는 그들이 도왔던 동물 한 마리당 평균 약 $85를 썼다. 새로운 프로그램에서는 단체의 달러당 효과가 극적으로 개선되면서 비용이 약 $60까지 줄어들었다. 그 접근법 덕분에 가족들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있었고 어려움에 처한 다른 동물을 도울 수 있는 여유 공간도 보호소에 마련했다. 로리와 여러 선구자들의 노력 덕분에 동물보호소 개입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여러 관계기관에서 지원을 받았다. 그 후 이런저런 계획들이 실행됐고 그 결과 동물보호소로 오는 반려동물들의 수와 안락사 당하는 반려동물의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두 이야기는 리프레이밍의 힘을 분명히 보여준다. 두 사례 모두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를 찾음으로써 작은 집단이 큰 변화를 이루어냈다. 또한 이 이야기들은 문제를 리프레이밍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준다. 그것을 프레임 탐구하기 대 프레임 부수기라고 부르자. 프레임 탐구하기는 원래의 문제 서술을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다. 이는 문제를 분석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상황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간과한 측면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요소가 추가된 것이다. 바로 바크박스 팀이 했던 일이다. 그들은 동물보호소에 동물을 입양하려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시작하여 숨겨진 문제인 접근성 사안을 찾을 때까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결과적으로 바크박스 팀은 문제를 리프레이밍 함으로써 $8,000를 투자해서 극적인 효과를 거뒀다. 프레임 부수기는 문제의 초기 프레이밍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것이다. 로리의 프로그램은 프레임을 부수었다. 그녀는 일의 진짜 목적을 다시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산업 자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왔다. 두 접근법 모두 돌파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프레임 부수기라는 발상이 더 중요하다. 이를 터득하지 못하면 문제의 초기 프레이밍에 갇히게 될 것이다. 문제 해결에 능숙한 사람들조차 전체 프레이밍을 의심하는 것은 완전히 잊고 정해진 문제에서 단서를 찾느라 세부 사항에 말려들기 쉽다. 프레임 부수기라는 개념을 잊지 않으면 문제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 문제가 어떻게 프레이밍 되는가의 제안을 덜 받을 것이다. 두 이야기 사이에 더 감지하기 힘든 두 번째 차이점이 있다. 바크버디 이야기는 전형적인 실리콘밸리 성공 신화처럼 읽힌다. 지금까지 간과하던 문제를 확인했고 과학기술의 놀라운 힘 덕분에 이제 문제를 해결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그렇다. 바크버디 앱은 이런 의미에서 시기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스마트폰, 데이터 공유 기준, 데이트 앱 사용에 익숙한 많은 인구가 없었다면 이러한 해결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트머스 대학교의 론 에드너는 이것을 와이드 렌즈라고 부른다. 성공으로 이어지는 혁신을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과 협력 파트너로 구성된 생태계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로리의 발견은 최신 과학기술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사회의 새로운 흐름이나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의존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수의사와 동물보호소들을 포함한 협력 파트너들의 폭넓은 생태계에 의존하는 방법이었지만 그들 모두 수십 년 전부터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일하며 일찍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는 흥미로운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두 해결책을 찾기 전까지 그 해결책을 가로막았던 것은 무엇일까? 바크버디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것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았다. 단순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로리의 동물보호소 개입 프로그램은 어떤가? 이론상 그것은 20년,
어쩌면 40년 전에도 제안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실행의 주요 장애물들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프로그램 실행을 방해한 것은 잘못된 믿음. 이 경우에는 개를 포기하는 가족이 모두 나쁜 주인이라는 믿음이었다. 수십 년 동안 공동체 전체가 그 믿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로리는 모두가 이미 알고 있던 정보의 한 부분을 가져왔고 그것을 이해할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여 프레임을 부수었다. 이것이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 주제다. 혁신가와 문제 해결사들은 그들이 물리학의 경계를 넓히는 기술자든 신약을 개발하는 의사든 비트와 바이트로 기적을 낳는 프로그래머든 새로운 기술에 당연하게도 매력을 느낀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대단히 많은 사례에서 문제 해결책은 기술적인 돌파구가 아니라 정신적인 돌파구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세부 사항을 살펴보거나 특별히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석과 센스 메이킹, 즉 원래 존재했던 것을 보면서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행위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자신의 믿음의 의문을 가지고 동료, 고객, 친구, 가족, 특히 우리 자신이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을 추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능력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리프레이밍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생각해 봤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을 읽었을 때 5가지 구체적인 이점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1. 엉뚱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3.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4.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5.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